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채널의 건강지킴이 내과 전문의 김성진 병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당신의 혈관은 과연 건강한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마르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당신의 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의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침묵의 시한폭탄의 이름은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이 질환은 초기에는 그 어떤 증상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 혈관은 이미 서서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깨끗했던 수도관에 녹과 기름때가 조금씩 쌓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 고지혈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리고 이 침묵의 살인자가 결국 우리 몸의 어디를 어떻게 파괴하고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시작될 지식생활의 특별기획 혈관 청소 프로젝트 5부작 시리즈를 통해 이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 수명을 훨씬 더 길게 늘릴 수 있는 과학적인 비법들을 아낌없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떠나는 탐험, 저 김성진 병원장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 나쁜 LDL vs 착한 HDL. 여러분,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안 좋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세포를 구성하는 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액 속에서 어떤 형태로 운반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피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는 특별한 운송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줄여서 LDL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는 LDL 콜레스테롤을 혈관의 쓰레기를 버리는 트럭에 비유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곳곳의 세포로 배달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LDL 트럭이 너무 많거나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을 떠돌다가 결국 혈관벽 안으로 스며들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쌓인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의 청소부 또는 청소 트럭과 같습니다. HDL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역콜레스테롤 수송인데요. 우리 몸의 조직과 혈관벽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다시 수거해서 처리장인 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HDL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혈관은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아볼게요. 고지혈증은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방성분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중 어느 하나라도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이는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혈액 내 지방성분들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죠. 이러한 불균형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1차성 또는 원발성 원인인데요. 이는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몸매도 날씬하고 평소 생활 습관도 건강한 분들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유전적인 요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지혈증은 두 번째 원인인 2차성 또는 속발성 원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후천적인 요인들, 즉 우리의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혈중 지질 수치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둘째,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거나 비만, 특히 뱃살이 많은 복부 비만, 과도한 음주, 그리고 흡연 같은 것들이 혈액 속 지질 수치를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셋째, 기저질환입니다.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질환, 간질환 같은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고지혈증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더욱 혈액 검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요인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질 수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사라져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고지혈증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금식한 뒤에 시행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 결과는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mg/dL 미만이 정상이고 240mg/dL 이상이면 높음으로 진단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30mg/dL 미만이 적정 수준이지만 이미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70mg/dL 미만 혹은 55mg/dL 미만으로 더 낮게 관리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60mg/dL 이상일 때 혈관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며 40mg/dL 미만은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미만이 정상이며 200mg/dL 이상이면 높음으로 봅니다. 500mg/dL 이상이라면 매우 높음 단계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지질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우리 혈관 속에서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동맥경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단순히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염증과 관련된 능동적인 질병 과정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말하자면 위험한 건축물의 원재료에 불과합니다. 이 재료를 실제로 위험한 상태로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증이죠.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고지혈증 관리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겁니다. 동맥경화는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내피세포는 평소에는 아주 매끄럽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흡연, 높은 혈당, 그리고 만성 염증과 같은 요인들이 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를 입히는 주된 원인이 되죠. 마치 깨끗했던 도로 표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상되어 투과성이 높아진 내피세포의 작은 틈새로 혈액 속에 떠다니던 LDL 입자들이 스며들어 혈관벽 안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관벽 안으로 들어간 LDL은 화학적으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을 산화라고 부르는데 산화된 LDL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염증 신호가 됩니다. 마치 산화된 금속이 녹이 슬어 주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은 이 산화된 LDL을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혈관벽 안으로 보냅니다. 대식세포는 산화된 LDL을 탐식하여 마치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거품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이 거품세포들이 혈관벽 내에서 점점 더 많이 축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지방질 핵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종 또는 죽상경화반이라는 위험한 덩어리입니다. 마치 오래된 배관에 녹과 찌꺼기가 덕지덕지 쌓여 덩어리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이 위험한 죽상경화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죽상경화반 위에 섬유성 막이라는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려고 시도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죽상경화반 부위에는 칼슘이 침착되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우리 혈관은 점차 좁아지고 원래의 탄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는 매끄럽던 도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울퉁불퉁해지고 좁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혈관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하게는 막히게 되면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장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최종 보스와 같은 무서운 합병증들입니다. 먼저 협심증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좁아지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심장이 더 많은 혈액과 산소를 필요로 할 때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속주행 시 연료가 부족해 시동이 꺼질 듯한 증상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더욱 위험한 상황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죽상경화반을 덮고 있던 섬유성 막이 갑자기 찢어지거나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이 파열된 부위를 상처로 인식하고 피가 굳어지는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쪽의 심장 근육은 더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괴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 호흡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동일한 과정이 뇌로 가는 혈관이나 뇌 속의 혈관에서 발생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한쪽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을 유발하며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리로 가는 동맥에 죽상동맥경화증이 발생하면 말초동맥 질환이 나타납니다. 이 질환에 걸리면 걸을 때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조직이 괴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혈관을 서서히 파괴하여 우리 몸의 주요 장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며 그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협심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이 발생해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특히 유전성 고지혈증이 매우 심각한 경우에는 몇 가지 신체적인 징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 황색종입니다. 아킬레스건과 같은 힘줄 부위에 지방이 쌓여서 마치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증상이죠. 둘째, 황색 판종입니다. 눈꺼풀에 노란색을 띠는 지방 침착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각막환입니다. 눈의 각막 가장자리에 흰색 또는 회색의 띠 모양의 고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고지혈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고지혈증 환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기에 고지혈증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진단 도구는 바로 혈액 검사입니다. 8시간 이상 금식한 뒤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아 자신의 혈액 지질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우리 목에 있는 경동맥의 혈관벽 두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혹시 죽상경화반이 생겼는지를 알아보는 비침습적인 검사입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는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곳의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진단 도구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평소에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거나 운동량이 매우 적고 흡연을 하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은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 무증상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관 건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식생활과 함께 우리 혈관 속에 숨어있는 침묵의 살인자 고지혈증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필수 성분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나쁜 LDL과 착한 HDL이라는 두 얼굴로 나뉘어 운반되는지, 그리고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쓰레기 트럭이 혈관벽에 쌓여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 복잡한 과정까지 자세히 시뮬레이션해 봤죠. 무엇보다 고지혈증을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최종 보스격인 합병증들, 즉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협심증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근경색, 그리고 갑작스러운 마비와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까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질병들이 고지혈증이라는 조용한 위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대부분 증상 없이 진행되기에 황색종이나 황색판종, 각막황 같은 드문 신체적 징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 같은 선제적인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과 실천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오래된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혈관 역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지혈증은 오늘 알아본 것처럼 그 심각성이 크지만 동시에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알려드린 지식처럼 제대로 알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작은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생활이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혈관 청소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음 지식생활에서는 오늘 파악한 이 침묵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혈관 청소부 음식들을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우리 혈관에 보약이 되고 어떤 영양 성분들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착한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어라가 아니라 왜 그것을 먹어야 하는지 그 원리까지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식생활 채널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지식생활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이 정보가 꼭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지식생활을 위해 김성진 병원장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